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코인으로 차를 팔았다.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변동이 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부터 정말 기성세대까지 정말 투자에 대한, 이 코인 투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정말 상당한데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도 많고, 이 부분에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왜 코인을 통해서, 즉 가상화폐를 통해서 차를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인 투자 폭망하지 않는 기준, 이것을 명확하게 잡아야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정확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설령 투자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될 텐데요. 다양합니다. 요즘 분노한 20, 30대 잡아라 해가지고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서 정말 애탄 여의도, 여기서 여의도는 국회를 얘기하겠죠. 정치권도 날리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정말 2분 만에 1억 8천만 원이 날라가서 30대 같은 경우, 여기서는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말 당부의 얘기도 나오고, 신뢰성이 강조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말 사기를 치는 거죠. 순식간에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개주가 날라버리는, 개돈 날리는 그런 사기와 비슷한 형태의 사기도 정말 판을 치고 있고, 가상화폐에 불을 지른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1100억이라는 수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기사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코인 투자, 즉 가상화폐 투자가 대단한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비꼬기 위한 도치코인이라는 그런 코인 자체도 급상승을 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하다 한강 안 가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코인으로 차를 과연 팔 수 있을까? 저는 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코인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하다가 한강 가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똥과 된장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구분되시나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투자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처가 내가 똥인 줄 알고 접근을 했다. 그러면 설령 이것이 폭망한다 하더라도,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한강 갈 일은 없는 거죠. 왜? 내가 그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었고, 설령 그것이 정말 폭망한다 하더라도, 이게 똥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제가 그 리스크는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된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똥이었다. 그 심리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큰 겁니다. 즉, 이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똥이 된 것입니다. 폭망하게 돼버린 거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한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잃고도 떳떳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멘탈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투자 이 자금을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리스크에 대한, 이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억을 잃어도 정말 좌절하고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공유가 되지 않고, 이것이 똥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는 된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모두 냄새가 풀풀 풍기는 똥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코인을 투자할 때 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차를 팔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얘기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명확한 기준서는 여기서 변동성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인이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화폐의 가치가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가서 요즘 뭐 컵라면 얼마나요? 한 1,000원을 내고 비트코인으로 1,000원을 내고 컵라면을 하나 물을 부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라면과 뭐 핫바도 하나 먹을 수 있겠죠. 먹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편의점 주인이 부르는 겁니다. 결제가 안 됐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를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한 30분 내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내에 코인의 값이 변동된 거죠. 그래서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결제를 지금 하게 되면 컵라면 한 박스 값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컵라면을 사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결제를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결제를 다시 해버리면 컵라면 하나 값으로 한 박스를 또 살 수 있는데 한 박스 가격으로 컵라면 하나밖에 못 먹게 되니까 다시 결제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주인은 온갖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뭐 결제가 안 됐다, 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뭐 아니면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고, 이런 다툼들이 요소마다 가게마다 우리가 다니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코인이라는 것이 화폐의 가치가 되게 되려면 변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코인들은 그 변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SBS TV 같은 데서도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코인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오르는 그런 현상도 예전에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코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려면 변동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즉 변동성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인은 그런 변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투기에 좀 가깝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곧바로 이어서 그러면 왜 머스크가 코인으로 차를 팔 수 없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라는 게 있죠.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의 평가 가치인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어떠한 자산과 자본, 대차 대조표의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코인으로 차를 팔았다,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변동이 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라는 것은 평가액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년 내내 저평가돼 있다. 그래도 기업이 돌아가는, 즉 현금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하청업체 결제도 해줄 수 있고 원자재도 사올 수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코인으로 전기차를 팔았다. 그러면 이 자산의 가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의 비트코인으로 차를 팔았는데 이 자금은 나중에 하청업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를 산다던가 아니면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가 순식간에 며칠 만에 뭐 1,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가치가. 그러면 그 기업은 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이나 어떠한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라는 그 법인의 개념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함부로 모든 자산을 일괄적으로 도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2월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겠지만 그게 이벤트성에 그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100% 모든 공정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테슬라라는 그 기업 자체를 도박판에 내미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현실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어떠한 이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확 줄어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변동성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막 정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런 투자자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사라진 화폐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환투자 하듯이 우리가 달러를 사는 것처럼 변동성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고 그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어떠한 자금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달러를 사놓는 정도의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것 같은 정말 이 변동성이 큰 도박판과 같은 데에 내 회사의 자본을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기업 도산과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뉴스처럼 일론 머스크가 일정 투자처럼 자금을 운영해서 이미 팔아서 1,100억여 원의 이익을 남긴 것처럼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전체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제가 누누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가져온 건데 그것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확보가 되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건전한 투자처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변동성이 지금처럼 확보가 된다면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가 큰 대신에 수익률도 높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코인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은 곧 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는 호텔 1층에 그런 어떤 카지노가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자유롭게 TV에서만 보던 그런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이게 도박이란 걸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10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10만 원도 투자하기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만 원, 2만 원은 해볼 수 있겠지만 10만 원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과 연계된 화폐로서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이 도박인 줄도 모르고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내가 선물 사고 뭐 가족들 생활비까지도 다 투자하게 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변동성이 없어져야 화폐가 가능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생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설령 그 리스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익률만 바라보고 이것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지 않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것은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대박은 내가 카지노에서 1000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